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전 충남 의대 정원도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특히 대학들이 늘어난 정원의 60% 정도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어서 의대 입시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사하는 이른바 지방 유학이 늘어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60명이 늘어난 을지대를 포함해 대전과 충남 5개 의대에서 제출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250여 명 늘어난 585명입니다. 이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인재 전형에 관심이 쏠립니다. TJB 취재 결과 지역 인재 전형이 없는 단국대 천안 캠퍼스를 제외하고 충남대가 전체 155명 중 93명, 을지대와 건장대가 각각 100명 중 60명과 65명, 순천향대는 150명 중 96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전체 모집 인원의 40% 수준이었던 비중을 정부 권고 아닌 60%까지 대폭 늘린 겁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대전, 충남이 의대 증원 최대 수혜지가 될 거란 전망 속에 의대 진학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는 이른바 지역 유학이 늘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는 지역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역 인재 전형 지원이 가능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나와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충남대나 건양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도 설정이 돼 있거든요. 대전, 충청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해지고, 하지만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지역에 정주하는 의료 인력이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열악한 수련 환경으로 지금도 지역 의대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어 지역 의사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언제든지 들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 들었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교육부가 오는 30일 의대 증원분이 반영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 제1고심이 나올 때까지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공개 입찰을 놓고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는 대전시와 지하상가 상인들이 오늘 가까스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90분가량 진행된 비공개 만남에서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져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의 경쟁 입찰 추진을 놓고 기존 상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대전시. 입찰 공고 이후 사흘째 이어진 상인들의 시청 로비 농성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하상가 기존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와 상인회의 이번 만남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며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하고 9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상인회는 면담에서 경쟁 입찰 철회와 점포 운영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최고가 입찰 강행 시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거라며 경쟁 입찰만이라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관련 법상 경쟁 입찰을 할 수밖에 없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일단은 최고가 경쟁 입찰만큼은 막아야 되고요. 기존 상인의 어떤 보호 대책이 없으면 최고가 입찰은 절대 불허한다. 대전시는 면담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4년 기부채 납 이후 30년이 지나 더 이상 연장 계약은 불가능하며 입찰 철회 또한 불가하다는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입찰 결과에 불복하는 상인들에 대해선 8월 열리는 영시축제 이후 명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입찰은 다만 진행할 수밖에 없다. 수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투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일부 점포의 불법 전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대전시는 코로나19 기간 감면해준 사용료 70억 원 중 일부를 불법 전대자들이 부당 편취한 것에 대해서도 환수 필요성이 있다며 단호한 사법, 행정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입찰이 마감되는 오는 29일 상인회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나올 예정이어서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 1일 새벽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결국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이후 동승자와 함께 이틀간 잠적했던 50대 여성 A씨는 음주 측정이 늦어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이 사고 직전 식당에서 음주를 한 CCTV 증거를 내밀자 자신의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마신 술의 양을 조사하는 한편 동승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공주시 신기동 공주에서 논산 방향 23번 국도에서 1톤 트럭이 앞서가던 15톤 덤프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운전자 60대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깜짝 1위를 달리다 하위권으로 내려앉은 하나이글스 최원호 감독이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부임 1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성적 부진을 이유로 사령탑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는 빠른 시일 내 차기 감독을 선임해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화이글스 최원호 감독이 팀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한화 구단은 최원호 감독이 지난 23일 LG와 경기 후 구단의 사퇴 의사를 밝혔고 어제 구단이 수락하며 자진 사퇴가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찬혁 대표이사도 동반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한화는 시즌 초반 7연승을 달리며 10년 만에 단독 1위에 올라섰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부상과 난조가 이어지면서 연패를 거듭했고 지난 23일 LG전 패배로 최하위까지 추락하면서 퇴진 요구에 시달리던 최 감독이 1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구단 측은 일단 정경배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은 뒤 빠른 시일 내 차기 감독을 선임해 팀을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2009년 시즌 후 물러난 김인식 감독 이후 선임된 6명의 감독 가운데 5명이 시즌 도중 자진 사퇴 또는 경질되는 등 사령탑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팀 같은 경우는 시즌 출발이 안 좋아도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하나는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시즌 초반에 삐그덕거리면은 그거를 견뎌내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그룹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한화는 올 시즌 3승 5패로 부진했던 외국인 투수 페냐를 방출하고 대체 선수로 메이저리그 22승을 기록한 하이메 바리아를 낙점해 이번 주 내로 영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팬들은 감독과 대표이사의 사퇴와 외국인 선수 교체를 계기로 독수리 군단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점 순위가 떨어지게 되면서 팬들도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었고 경기가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화가 많이 났었는데 5등이라도 올라서 그래도 과일 야구를 한 번쯤은 갔으면 좋겠다? 지난해 수베로 감독에 이어 올해 최원호 감독까지 2년 연속 시즌 초반 사령탑 교체 카드를 꺼내든 한화의 극약 처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영국 스토크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준호가 처음으로 A 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을 떠나 프리미어리그 2부 스토크시티로 이적한 배준호는 40경기에서 2골, 도움 6개를 기록하며 올해 선수에 뽑히는 등 최고의 첫 시즌을 보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6일과 11일 싱가포르와 중국을 상대로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5차전과 6차전을 치릅니다. 충남의 한 대학 축제에서 유명 아이돌 가수가 마시고 남은 물병을 상품으로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 9시 반쯤 아산의 한 대학 축제에서 유명 아이돌의 무대가 끝난 뒤 행사를 진행하던 외부 진행자가 이들이 마시고 남은 물병을 상품으로 걸고 학생들의 장기 자랑을 유도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축제가 끝난 뒤 해당 진행자와 총학생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으며 학교 측은 축제 진행자를 교체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난화 지수가 28배 높아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데요. 충남도가 개발한 벼품종 빠르미가 벼농사를 지으면서 나오는 메탄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충남 도내 메탄 배출량은 총 355만 2천 톤. 이 가운데 84.3%는 농축산업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벼 재배가 메탄 배출의 38%를 차지합니다. 논에 물이 찼을 때 땅속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대량의 메탄이 발생하는 겁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2세대 빠르미가 지구온난화 주범인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벼 재배 면적 10헥타르당 만생종의 경우 817톤의 용수를 사용하면서 17.8kg의 메탄을 발생시키는 반면 빠르미는 330톤의 용수 사용해 메탄 발생량이 11.3kg에 그쳤습니다. 재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60%가량 용수를 절감하고 이로 인한 메탄 발생도 36.5%나 줄인 겁니다. 저희가 개발한 초조생종 2세대 빠르미는 만생종 대비 생육기간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메탄 발생을 약 37%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빠르미는 5월에 이항해 10월 상순 전후 수확하는 일반미와 달리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이면 수확할 수 있는 데다 안정적 이모작까지 가능해 농가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 농가의 가장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조금이나마 제가 환경 보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도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농업기술원은 충남대와 공동으로 빠르미 메탄 저감 효과를 정밀 검증해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품종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올해 50헥타르의 현장 실증 재배를 실시한 뒤 2030년까지 1000헥타르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TJB는 지역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을 진단해보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세종 분원조차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현 주소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정치권과 관계기관들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국회 세종 분원을 명시한 세종 국회의사당 설치법이 마련된 건 지난 2021년 9월. 그러나 이전 규모와 대상을 정하는 규칙안을 놓고 여야 간 삿바싸움으로 2년을 허비하다 지난해 10월에서야 겨우 확정됐습니다. 당초 계획한 개원 시점인 2028년은 물론 2030년도 장담하기 어려워 후속 조치가 시급했지만 그 뒤 7개월이 지나도록 또 손을 놓았습니다. 설계와 시공 방식 등 건축을 전담할 건립위원회 구성이 우선순위였는데 이를 진두지휘할 국회의장이나 여야 지도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에 집행과 예산 수립 협의를 맡은 국회 사무처도 총선을 이유로 수수방관했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역시 강 건너 불구경으로 그야말로 총체적 보이콧 상태였습니다. 기재부 내부 사정도 있고 저희도 계속 이렇게 접촉하면서 진행 상황이 있는 중이고요.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의원들도 바뀌고 의장님들도 바뀌는 시기라서 아마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지. 더 큰 문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국회 세종분원 건립의 신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야 원구성과 최상병 특검 등 대치 정국이 상당 기간 길어질 경우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 활동 무대가 여의도에서 세종으로 옮겨지는 불편한 상황으로 인한 수도권 의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3조 6천억 대 이상 투입되는 예산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수립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기재부 등의 높은 문턱도 큰 부담입니다. 기재부는 하기 싫은데 정치권에 큰 압박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소 답보듯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갈 길이 먼 세종 국회분원 건립이지만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는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의 마중물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세종분원이 절차대로 돌입하고 건립이 진행되면 이를 기반으로 몇 가지 추가 사항과 수정으로도 국회 전체 이전의 실행력이 담보되는 겁니다. 22대 국회 개원으로 다시 점화되는 국회 세종 이전. 이번에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충청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됩니다.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사 비용, 월세 등에 대해 지원에 나선다며 온라인 정부 24나 대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기준 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총 2,191명이며 96%가 다가구에 집중돼 있고 피해자 86%는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